한류의 중심 서울에서 만나는 연예가의 모든 것. 생방송 팩트인 스타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6월의 첫날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1년에 12분의 1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1월이 후딱 갔습니다. 참 네. 슬픈데 특히 이번 주는요. 더 빨리 지나갔다고 느끼는 게 연예가에 유독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실검 인스타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죠. Right now. 이번 주 실검을 장악한 이슈메이커 만나봅니다. 첫 번째 실검 인스타, 가수 싸이입니다. 싸이가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피네이션이 활발한 영입으로 화제입니다. 회사 설립과 동시에 센 언니 제시를 영입한 것에 이어 지난 27일 열애 공개 이후 활동을 해오던 현아와 이던이 싸이의 회사에서 새 둥지를 틀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싸이는 자신의 SNS에 계약을 맺는 인증샷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우리가 축하합니다, 진짜. 또 색다르네. 두 사람은 SNS 라이브를 통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소감을 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기쁜 소식을 알릴 수 있어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고 또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랜 시간 허투루 보내지 않았구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고 계시는구나.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꿈을 위해 땀 흘리는 열정적인 선수들의 놀이터를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로 제작자로서 출사표를 던진 싸이. 제대로 놀 줄 아는 자가 바로 챔피언! 앞으로 보여줄 그들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아, 저렇게 인연이 있었죠. 두 번째 실검 인스타, 영화 극한 직업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지금까지 이런 수사극은 없었다. 영화 극한 직업이 관객들의 뜨거운 입소문을 타고 개봉 8일 만에 400만을 돌파하며 극장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봉 이후 역대 1000만 영화들이 새로운 기록을 제치고 최다 1일 관객 수, 코미디 영화 최고 오프닝 등 각종 흥행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배우들도 관객들의 넘치는 사랑에 답하며 인증샷을 공개했습니다.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영화는 해체 위기의 마약반이 지금까지 범죄 이런 모습 조직을 없었다. 소탕하기 이것은 위해 갈비인가 위장 창업한 치킨집이 맛집으로 소문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로 차진 말맛과 통쾌한 스토리, 배우들의 환상적인 연기 하모니에 관객들은 엄지를 세우고 있죠. 아메리칸 스타일. 특히 이번 영화에서 인생 역할을 맡아 화제가 된 분이 있는데요. 열심히 성실히 일은 하지만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만년 반장, 좀비 반장, 짠내라는 캐릭터인데 짠내 폭발 매력적이었어요. 고반장으로 변신한 유승룡. 최근 영화에서 잇따라 흥행 참패를 맛봤지만 특유의 자연스러운 생활 연기와 액션으로 웃음 반장으로 우뚝 섰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웃음 반, 액션 반으로 잘 버무린 양념치킨 같은 매력적인 영화. 2019년을 빵빵 터뜨릴 극한의 코미디. 극한의 재미, 극한의 웃음, 극한의 케미. 모든 것을 다 갖춘 영화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극한 직업 곧 만나요. 극장가 흥행 열풍, 올해 첫 1000만 영화 탄생을 기대케 하는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마지막 실검 인스타, 빅뱅의 멤버 승리입니다. 승리가 운영하던 것으로 알려진 클럽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사자인 김모 씨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손님인 자신에게 클럽의 대표이사와 보안 요원들이 집단 폭행을 했고 경찰 역시 자신만 체포한 뒤 폭행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또 김 씨는 클럽 측과 경찰이 유착해 폭행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고 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이에 해당 경찰서는 즉각 반발하며 김 씨가 소란을 피워 부득이 체포를 했으며 폭행은 없었다.
상호 폭행 혐의로 김 씨와 클럽 직원을 입건해 엄정 수사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씨와 경찰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번 폭행 논란은 승리에 대한 책임론으로까지 번졌는데요. 그간 SNS와 방송을 통해 공공연히 클럽을 홍보 언급한 점, 그리고 사건 발생 당일에도 클럽을 방문했던 흔적이 포착됐기 때문이죠. 더욱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주 24일에 승리가 클럽 사내 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건 회피용 사임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이렇듯 논란이 커지자 그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승리의 소속사는 결국 어제 오후에서야 양현석 대표 이름의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사고 당일 승리가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사건이 있었던 새벽 6시에는 현장에 없었고 이사직을 사임한 것은 군입대를 앞두고 복무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한편 승리는 사건의 전말이 명확하게 밝혀진 후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클럽 폭행 사건 관련해서 승리 측에서 어제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네. 반응이 뭐 그렇게 딱히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양현석 씨 대응이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 사이에 의혹만 더 부풀어졌는데요. 양현석 씨가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해명일 뿐 사과는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정작 당사자인 승리 씨의 입장이 빠져 있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양현석의 해명을 보면 YG는 버닝썬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가 이사직을 내려놓은 이유는 군입대 때문이지 논란과 무관하다. 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책임을 지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냥 해명만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일단 승리 같은 경우는 일단 운영진이었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정황상 승리가 폭행 사건에 직접 연루된 것은 아니지만 방송에 나와서 승리 씨가 워낙 클럽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작 문제가 발생하니까 입대를 하고 논란과 무관하다고 하니까 오히려 대중의 부정적인 호기심만 좀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승리 씨에 이어서 어제 오늘 최민수 씨가 실시간 검색창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보복 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9월에 있었던 그 교통사고 때문인데 그 당시 그 최민수는 그 앞 차량이 자신의 그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그 추월해서 급제동을 하고 이로 인해 그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검찰은 그 지난 29일에 최민수에게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까지 3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그 최민수는 그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이제 상대차가 먼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자신의 차 앞으로 갑자기 들어왔고 2초 정도 정지했다 출발한 걸로 봐서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복 운전으로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대차에 못으로 찍힌 것 같은 자국이 있지만 자신의 차는 범퍼가 고무라 그런 흔적이 남을 수가 없다고 반박을 했는데 최근에 그 최민수 같은 경우에는 그 동상이몽2 그 프로그램에서 한참 출연을 하면서 호감도가 또 상승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이번 그 사고 여파가 더 큰 것 같아요. 더불어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결방도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영화 극한직업 이 흥행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얼마 전에 저 김경진이도 봤는데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야, 요즘에 입소문이 그 되게 중요하잖아요. 야, 근데 김지영 기자가 이번에 그 유승용 씨를 저 직접 문진을 하셨다고. 예. 어떻게 낯이 좀 많이 반해졌겠네요. 예전에 없잖아요. 약간 좀 섀도우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유승용 씨 보고 왜 좋았냐면 유승용 씨가 요즘 그 넷플릭스 킹덤 때문에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데 주준 씨도 곧 인터뷰를 해요. 주준 씨를 곧 만난다는 생각에 신나가지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저 뭐 박수홍 씨 그 프로그램 하는 데 있는데 박수홍이냐 지상렬이냐 그랬는데 뭐 수홍이한테 밀렸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네, 일단 왜 기분이 좋았냐면 유승용 씨가 요즘 침체기였는데 사실 2019년에 대운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일단은 극한 직업이 400만을 넘은 것을 넘어서 넷플릭스 킹덤 같은 경우는 정책상 조회수를 밝히지는 않지만 반응이 좋아요. 해외 평가도 좋은 편이고요. 전 정말 킹덤을 보면서 이게 유승용이다.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직접 드렸더니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장난꾸러기 같은
좀 도사 같은 모습 때문에 극한 직업 촬영 당시에 그 배우 스태프들에게 배추도사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해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 영화가 그 류승룡도 코미디의 귀환을 알린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그야말로 정말 드라마부터 영화까지 완벽한 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렇게 저 수염 기른 모습 보면 약간 수달 같기도 해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예. 박영훈 기자는 이번 주에 어떤 분 만나고 오셨어요? 뭐 저는 사실 이제 밴드와 네. 그 음악도 전문 기자고 그쪽을 또 전문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인터뷰를 이제 조문근 오. 조문근 슈퍼스타 네. K 시즌 1 준우승자죠. 알죠. 조문근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제가 또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어허. 바로 다음 주 음원 역주행곡 주인공이 바로 조문근 밴드입니다. 그래요? 아하. 시청자 여러분 정말 재밌을 겁니다. 네네. 정말 시청 많이 해요. 이제 또 예고도 있네. 예, 예. 새로워졌어요. 예고편까지 미리 네. 이제 깔고 가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업그레이드 예. 됐어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실검 인스타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지영 기자의 원픽입니다. 오늘은 뭐 어떤 스타를 만나보셨는지? 네, 오늘은요 원픽이 아니고 투픽입니다. 투픽이 이거 봐. 아주 그냥 와 배틀 붙었네. 얘가 말고 투픽이고. 와. 네. 오늘 반찬 넘치는데요, 오늘. 네. 네, 오늘은 도깨비의 피치 커플로 불렸던 이동욱과 유인나를 픽해봤는데요. 핫하죠. 도깨비에서 저승이랑 써니가 이어지지 않아서 한이 맺혔던 분들 많으신데 이 한을 풀 기회가 옵니다. 이동욱, 유인나 커플이 로맨틱 코미디로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는데요. TVN 신작 드라마 진심이 닿다를 통해 만났습니다. 극중 유인나는요, 발연기를 극복하기 위해 로펌에 취업한 배우 오윤서 역을, 또 이동욱은 완벽주의, 모태솔로, 변호사 권정록 역을 맡는데요. 연애를 글로 배운 변호사와 드라마로 배운 배우의 자퉁울돌 실전 연애를 담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평소 이미지와 좀 찰떡인 캐스팅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난 쇼케이스에서요, 두 사람이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게 된 소감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은 그 도깨비를 같이 해서 알아가는 과정, 그다음에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 현장에서 어떤 스타일인지를 이미 알고 시작을 해서 굉장히 그런 시간을 줄여서 편했고요. 덕분에 호흡도 아주 잘 맞고 편하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또 도깨비 때는 제가 써니로서 저승이를 바라볼 때는 저는 멋있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그때는 항상 귀엽고 사랑스럽다, 감싸주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 드라마를 찍고 있으면서는 정말 멋있다, 심쿵한다, 꼼짝도 못하겠다 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그대로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뭐 주거니 받거니 최고의 극찬을 했는데요. 네네. 사실 최근 TVN 드라마에서 로코에서 잘 된 게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그것밖에 없는데 이번에 진심이 닿다가 아주 잘 되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코의 부활을 알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케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딱 봐도 네네. 뭔가 연애 감성이 자극되는 것 같지 않아요? 경험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렇죠?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네. 달달한 그런 느낌. 네네네. 네, 저도 꼭 챙겨보고 싶어지는. 네. 네네네.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어요? 아니요, 그리고 상렬 씨는 네네. 어떠셨어요? 네. 저는 문득 생각나는 건데 네. 이동 유인나 네. 이 커플 말고도 예전에 이 훌륭한 커플들, 드라마 커플들이 꽤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 드라마 커플도 있지만 이무성 노사연 빼놓을 수가 없죠. 예, 드라마입니다. 잊을만 하면 예, 딱 예. 또 네. 커플의 조상입니다. 네네. 이제 노사연 누님이 저희 계시는 것 같아요. 항상 여기 계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일단은 멜로극 주인공 하면 좀 생각나는 배우들이 저 멜로 드라마 사실 잘 안 보는데 이 드라마는 진짜 정주행을 했는데 로맨스가 필요해 2에 그 정유미 씨와 이진욱 씨가 정말 리얼한 연애 연기를 잘해줬어요. 그래서 아하. 꼽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이 작품은 정말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내 이름은 김산순의 현빈과 김선아 씨. 아, 그렇네. 저는 예. 멜로곡은 사실 남자 주인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자 주인공, 멜로곡 남자 주인공의 이 필수 요소가 눈빛이거든요. 근데 이진욱 씨랑 현빈 씨는 거의 뭐 양봉업자 수준이에요. 그냥 눈에 꿀이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양봉업자? 아이, 눈빛 하면 우리 박영훈 기자도 양쪽에서 등유 나오잖아요. 기름이 그냥 뚝뚝 떨어지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이분들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태양의 후예. 송중기, 송혜교 맞네. 그 이유가 있어요. 네. 두 분은 진짜 그 현실 커플 연기를 했다고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두 분이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사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다시 방송을 보니 키스가 달랐다. 느낌이. 뭐 이런 기사를 실제 썼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예. 쓰셨다고? 실제로 써서 팬들에게 비난을 좀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눈빛이 달라요, 박 기자는. 예. 뚝뚝 떨어집니다. 기름져요. 네. 과연 다시 뭉친 이동욱 그리고 유인나 커플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인디씬 실력파 가수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박영훈 기자의 죄봉 뚫고 역주행고. 역주행고. 가봐야죠. 오늘은 정말 폭발적인 가창력과 그리고 뛰어난 연주 실력으로 이미 뭐 탄탄한 팬층을 갖추고 있는 그런 팀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떤 팀이죠? 바로 인디씬의 슈퍼스타 몽니의 굿바이 마이걸을 가져와 봤습니다. 몽니. 아세요? 지성렬 씨도 아세요? 몽니? 저 어금니도 있고요. 네. 근데 몽니는 진짜 상당히 유명한 밴드잖아요. 오죽하면 감독님이 그게 뺐어요. 지쳐가지고 카메라 감독님 뺐습니다. 어금니에서 진짜. 맞습니다. 몽니는 나는 가수다를 비롯해서 불의 명곡 그리고 이제 복면가왕 등 가요 경연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몽니의 이름을 듣거나 또 그들의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한번 몽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몽니는 지난 2005년 1집 정규 앨범 첫째 날 빛으로 데뷔한 14년 차 혼성 모던 록 밴드인데요. 보컬 김신희, 그다음 기타 공태우, 베이스 이인경, 드럼 정운태 이렇게 4인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컬 김신희는 국카스텐 하현우, 그리고 전에 또 저희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죠. 로맨틱 펀치 배인혁과 더불어서 인디씬을 대표하는 목소리라고 평가받을 만큼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굿바이 마이걸은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곡인데 지난해 11월에 발매된 몽니의 디지털 싱글곡이에요. 미디엄 템포 록 발라드 장르인데 정말 아련하면서도 애절한 감성을 자극하는 밴드 사운드와 가성을 넘나드는 김신희의 보컬이 깊은 여운을 주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 들어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편안한 멜로디 라인은 그간 몽니가 시도해온 대중지향성을 이 곡에 담은 게 아닌가 싶고 사랑했던 이와 나누었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는 곡인 만큼 문득 옛사랑이 떠오르시는 대중분들에게 이 곡을 추천하겠습니다. 오늘 리딩 좋네. 좋은데요? 귀에 쓱쓱 들어오는데요. 그나저나 우리 박 기자님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14년 동안 여기서 이제 자리를 쭉 지켜왔는데 인디씬에서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몽니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인디씬에서 장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이건 제가 좀 경험을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밴드씬, 인디씬을 한 6년 전문 취재를 하면서 한 200여 팀 정도를 인터뷰와 리뷰를 통해서 만나봤어요. 다뤘죠.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5, 6년이 지난 지금 현재 100여 팀이 안 남았습니다. 마음 아파. 정말 많은 팀들이 사라져갔어요. 그런 의미에서 몽니 멤버들의 팀워크는 정말 대단한 것이고 그렇죠. 14년을 이어왔다는 것은 정말 박수받을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몽니의 팀워크는 과연 어떤 것인지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셋, 넷. 안녕하세요. 몽니입니다. 우리가 만난 건 아름다운 곳 달빛 아래 너와 그 길을 걸으며 굿바이 마이 걸은 제가 보라카이 여행을 혼자 갔을 때 그때 밤바다 화이트 비치를 걸으면서 되게 그런 기분 좋은 외로움이라고 그럴까? 되게 즐거운 외로움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가사가 써진 곡이에요.
밤하늘의 별, 그리고 따뜻한 바닷바람, 그리고 되게 좀 어둡지만 그 달빛이 너무 맑아서 너무나 그 기분 좋은 그 파도 소리와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그 감정이 복합적으로 저한테 다가왔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써내려간 그런 곡입니다. 역주행을 한다면 기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딜 가든 이 노래를 부를 것 같습니다. 뭐 식당을 가도 여기 돈까스 하나요. 갑자기 너를 묻지 않을게. 제가 불렀습니다. 국진이다. 저 세 분도 성격이 좋네요. 저희가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무래도 팀워크가 아닌가. 확실한 리더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성격이 모나거나 그렇게 해서 막 다투거나 잦은 그런 트러블이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좋은 팀워크 덕분에 오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를 더 시간이 갈수록 존중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맡은 그 파트, 각자의 파트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워낙 또 다 서로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와 여기서 이런 연주를 한단 말이야. 보컬인지 입장에서 그런 연주에 또 되게 고마움을 느끼고 또 아마 노래를 너무 잘 부르니까 연주하면서도 되게 기분 좋게 연주하지 않을까요? 저희 몽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뭐 오묘한데요. 예. 이 멤버로 오래오래 함께하는 거죠. 자기 관리 정말 열심히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오래오래 이 멤버로 같이 음악하는 게 제 목표이고 또 제 꿈이기도 합니다. 어디 훈디 씨? 저도 같은 생각인데 굳이 음악적인 걸 좀 더 강조하면 주경기장에서 콘서트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10명 오면 어떡하죠? 할 수 있죠. TBS 팩트 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몽이었고요. 네, 앞으로 2019년 저희들 좋은 곡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런 곡을 이제 저희들이 쓰려고 노력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곡과 또 우리 앞으로 공연들, 방송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잘한다, 정말 음악 잘하는 밴드로 여러분 앞에 항상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와닿는다. 진짜요. 네. 와닿는다. 아니, 보컬 그 김신희 씨는 엄청 위트 있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 멤버들의 정말 그 네. 뭐 인터뷰에서도 여유가 좀 느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위트 느껴졌어요. 예. 여유도 느껴지고. 네. 특히 그 좀 김신희 씨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김신희 같은 경우에는 그 뮤지컬 작품에도 또 굉장히 그쪽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다방면에서 네. 연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 앞서 김신희 씨를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인터뷰를 했던 게 음악으로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연기로 인터뷰를 했어요. 뮤지컬 데뷔 직전에. 근데 그때 정말 그 연기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면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 형은 욕망의 화신이다. 아, 형이에요? 예. 오, 야, 또 동안이네. 예. 네, 제가 한참 동생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김신희 그리고 몽리는 정말 영원히 이 밴드 씬에서 정말 그 레전드 밴드로 남지 않을까. 이런 노력과 열망이 만들어낸 정말 최고의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몽리의 노래 정말 좋은 곡들 정말 명곡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정말 많이 좀 한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야, 14년 동안 얼만큼 많이 그 쌓아놨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빨리 꺼내서 한번 출금해야죠. 예. 써봐야 돼, 빨리. 그러니까. 빨리 들어봐야 돼. 아, 몽리 여러분들 다들 꼭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연예가의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현장 인스타. 7인 7색 걸크러쉬로 돌아온 그녀들. 클리어. 안녕하세요. 우리는 시에스입니다.
더욱 강렬해진 눈빛, 농염해진 섹시. 블랙드레스 활동 이후 1년여 만에 컴백인데요. 약간 아쉬운 점들을 보완하고자 더 좋은 노래, 더 좋은 컨셉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던 것 같고 그래서 가히 완성형이 아닌가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LC의 8번째 미니 앨범 노원은 가요계 넘버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번 앨범명이 넘버원, 노원인 만큼 우리 CLC도 넘버원이 된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청순에서 큐티를 거쳐 섹시한 컨셉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준 그녀들. 그렇다면 이번 앨범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준비돼 있을까요? CLC만의 유니크하고 또 시크한 매력을 뭔가 블랙드레스의 연장선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CLC만의 당당함을 드러낸 노. 어떤 곡인지 들어봐야겠죠? 레드립 노, 이어링 노. 직설적인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에 이어 이번에는 절대 노할 수 없는 매력 만점 포인트 안무 만나볼까요? 비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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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포인트인데 저희가 훅에서 다 같이 춤을 추면서 퍼포먼스하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킹 파트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유진이 파트에서 그 장순 섹시 귀엽다는 이 가사가 너무 잘 어울리고 맞아요. 유진이가 잘 살리는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이 말 하고 싶은데 제 입으로 할 수 없어서 나는 영어잖아요. 옆에서 그냥 넘어가면 섭섭한 청순 섹시 유진영의 파트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CLC의 넘버원 프로젝트에 힘을 보탠 한 사람, 바로 소속사 후배이자 차세대 히트곡 메이커 여자아이들의 멤버 소연인데요. 한번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서로 어느 정도 알다 보니까 더 재밌는 곡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되게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다가와가지고 그래도 작업할 때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작곡가로서 아티스트로서 그냥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편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덧 데뷔 4년 차 남다른 그녀들의 컴백 목표와 함께 특별한 1위 공약 들어봤습니다. 이제 저희도 큐브를 대표할 멋진 그룹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앨범에서도 더 노력할 거고요. 멋있는 언니 그룹이 되면 되죠. 그럼 나중에 혹시 뭐 음악 방송에서 정말 1위를 한다면 하이, 노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가수 이은미 선배님을 따라서 맨발로 뭐 같이 나오는 네, 저희 K-팝의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CLC의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 오늘의 팩트캠 공항으로 갑니다. 예, 스카이캐슬로 제3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염정아 씨죠. 야,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요. 계속 걷고 있어야 됩니다. 예, 누가 다리 걸어도 걸어야 됩니다. 지난 그 1월 29일 화보 촬영차 발리로 출국하는 모습입니다. 화보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항 좋다. 패션은 뭐 그냥 뭐 예서 어머니입니다. 예서 어머니. 아, 기분 좋다 진짜. 수행님이 생각납니다. 예. 네, 제가 좋아하는 주지훈 씨. 아하. 네, 신과 함께로 극장가를 꽉 잡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주지훈 씨가 이제 안방을 정복할 기세예요.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킹덤을 공개를 했잖아요. 저 6부작 정주행을 했는데요. 주지훈 씨 진짜 멋있게 나옵니다. 강추하고요. 봤어요. 또 네. 엠본보의 또 아이템으로도 복귀를 하잖아요. 와우.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마무시하네.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팀입니다. 블랙핑크입니다. 네. 예, 아예 월드 투어 콘서트를 위해서 이제 홍콩으로 출국하는 장면인데 정말 그 패션하면 정말 뛰어난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블랙핑크의 패션 정말 로망이죠. 그리고 얼만큼 바쁜지 그 스태프들 얼굴을 보면 알아요. 예, 예, 예. 저 앞에 친구 저 머리 푹 주저앉았어요.
네, 원어원의 라이갈린, 네, 중국으로 출국하는 모습인데요. 네. 얼굴을 꽁꽁 숨겼네요. 그러게요. 라이갈린이 어느 정도로 해외에서 인기가 많냐면 5분 만에, 매거진이 5분 만에 와. 10만 권이 판매가 됐습니다. 이야. 놀라운 기록이죠, 정말. 중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네. 요즘 제가 이 팀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사인 CD 요청 때문에. 네, 바로 레드벨벳입니다. 그 지난 이제 1월 29일 아레나 투어를 위해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모습인데 정말 5인 5색 공항 패션. 진짜 뭘 입어도 어울리는 정말 레드벨벳입니다. 네. 얼굴이 다 하죠. 그렇습니다. 탄력 한번 받으면은 네. 어떤 옷을 입어도 다 빛이 나죠. 오늘 그 2월에도 또 북미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모자도 멋있잖아요. 안경도 멋있어요. 웃는 모습까지 기억나요. 와, 뒤돌아보는 순간 호강에 미치네요. 뭐였죠, 방금? 밥 사주고 싶은 남자 정혜인 씨인데요. 네, 이번에 정혜인 씨가 그 봄밤으로요 안판석 감독이랑 또 한 번 호흡을 맞추는데요. 오. 여자 주인공이 이제 한지민 씨가 유력해요. 아주 잘 어울릴 것 같고. 근데 지금 되게 수수한 모습인데도 너무 반짝거리네요. 네. 피부가 왜 저렇게 좋죠, 진짜. 안경을 써도 너무 멋있네요. 맞아요. 네, 정혜인 씨가요 FNC 1호 배우거든요. 근데 정말 FNC에서 대성공을 거둔 배우라고 볼 수가 있죠. 약간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즐겁고 재미있는 TBS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Fact in Star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저 내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뭐 여러분들은 저 설 연휴 때 뭐 네. 하실 계획이에요, 저 김 기자님? 어때요? 저는 넷플릭스에서요 드라마 보려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예, 네. 예, 그건 괜찮습니다. 네. 예, 예. 저는 그 설 연휴 때 예. 봉사활동을 좀 해볼까 해서. 갑자기요? 예, 아니 좀 제가 이제 뭐 봉사활동을 좀 간간히 하고 있는데 아. 이제 요 명절이다 보니까 또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오히려 그런 마음이 더 있네요. 따뜻하다. 느끼는 예. 바가 있죠. 예. 네. 예. 좋은 날에는. 저는 이제 가족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그냥 TV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네, 여느 때처럼 평범한 그런 명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네. 선배님은요? 저는 음복이죠, 뭐. 예, 아침부터 취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알겠어요. 그래서 복 좀 주세요. 복 좀.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 그때는 종교를 떠나서 제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럼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예, 조상님한테 큰 의지되고 네. 보살펴 주시고. 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요. 설 연휴 기간을 알차게 채워줄 그 TV 특집 영화들. 저희가 미리 좀 검선해봤거든요. 네. 저처럼 연휴에 방콕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눈과 귀를 좀 활짝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작품들이 포진돼 있을지 하나씩 만나보죠. 네, 저의 추천작은요. I Can Speak인데요. 할머니가 영어를 배운다는 설정으로 좀 가볍게 터치를 하다가 끝내 감동이 밀려오는 작품인데요. 사실 위안부 피해자 소재를 코미디로 그리는 게 좀 말이 안 돼 보이기도 하는데 영화를 보면은요. 이 설정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잘했어요. 맞아요. 그게 보면은 심파로 그리지 않아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웃다가 울게 되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이번에 챙겨보시기를 바라고요. 남은희 씨가 이 작품을 통해서 청룡영화상 역대 최고령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네. 당시의 네. 수상 소감이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촬영이 힘들어서 우리 이한부 선배님들이 너무 애쓴 생각을 했다. 네.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각오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남은희 선생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영화이고요. 꼭 이번 명절 연휴에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화 보셨어요? I Can 저는 Speak. 아직 못 봤어요. 저 봤는데 네네.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정말 감동이 있는 영화거든요.
있거든요. 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예. 네. 그 영화의 그 실제 모델이셨던 김복동 할머니가 며칠 전에 이제 안타깝게 이제 세상과 이별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정말 국민적인 관심도 그리고 추모의 열기도 컸었는데 남은희 씨가 또 직접 장례식장을 찾았었죠. 네, 맞습니다. 남은희 선생님이 직접 빈소를 찾았는데요. 가슴이 아프다,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날개 달고 편한 곳,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란다고 명복을 비셨어요. 근데 좀 슬픈 게요. 사실 할머니들이 그토록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숙제가 이제 후손에게 넘어온 게 아닐까 싶고요. 저는 가장 좋은 추모 방식은 이렇게 형식도 중요하지만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후손들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 중에 이제 이용수 할머니도 미국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일본의 사과를 받아낼 때까지 정말 그 후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박영훈 기자의 특별한 설, 특별한 영화를 만나봐야 되는데. 예. 저도 뭐 우리 역사에서 뭐 진짜 잊을 수 없는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를 골라봤는데요. 네. 이게 오는 이제 5일이죠. 5일 MBC를 통해 방송되는 1987을 추천해드릴까 합니다. 예. 그 영화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 군부 독재 정권과 맞섰던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영화한 작품인데요. 그 당시 격동의 시기를 정확한 고증을 통해 사실감 있게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김윤석, 하정우, 강동원, 유해진, 김태리 등 배우진들이 정말 화려하죠. 네네. 또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작년 이맘때 영화가 극장에 걸려 있었는데 안방극장 TV로 만나는 영화치고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작품이에요. 앞서 또 이제 남은희 선생님 수상 얘기를 하셨는데 참고로 김인석 씨가 이 영화로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명절에는 명배우들의 연기를 다 몰아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공교롭게도 또 두 분의 추천작이 모두 역사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였는데 다른 추천작이 또 있을까요? 일단 종합편성 채널이랑 케이블 채널까지 합치면요 너무나 많은 영화들이 방영이 돼서 이게 지상파 위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올해 개봉 25주년을 맞은 영화 쉰들러 리스트. 저 이 영화 아주 오래전에 봤던 극장에서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송중기, 소지섭 주연의 구남도 그리고 남남 케미가 돋보이는 아주 웃긴 영화 청년 경찰이 있고요. 또 마블 시리즈 가운데서는 지난 신과 함께 제아벌, 허스토리, 겨울왕국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신과 함께 제아벌은요. 지난 추석에도 방영을 했었어요. 당시 추석 연휴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시청률이 높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한 번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 흥미로운 것이 보통 설 명절 때 이제 외화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거든요. 예,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 그쵸. 근데 외화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바로 그 기자의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분석도 해요? 예, 이거는 또 이게 기자들이 하는 게 정말 연예부 기자들이 하는 정말 네네. 중요한 분석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게 당연히 시청률을 신경 써야 하는 그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미 그 영화관에서 인기 검증이 끝난 국내 작품들로 설 명절 특선 영화를 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요 최근에 그 외화들의 추세입니다. 요즘 그 최근에 그 외화들이 거의 다 뭡니까? 이 히어로물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정말 대작 히어로물들이에요. 그렇죠. 정말 예. 제작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들이 이 영화를 뭐 명절 때 보여주기에는 정말 값이 비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값비싼 외화를 선택하느니 차라리 가성비 좋고 안전한 한국 영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제가 분석해봅니다. 저는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저희 뭐 40, 50 좀 넘어가면은 이제 옆에 자막 쳐주는 게 힘들어요. 예, 외화도 그냥 한글로 이제 더빙한 거 있죠. 한국말로 더빙한 거. 예, 비행기 타도 자막 안 봐요. 더빙. 피곤해요. 2번 걸러야 되니까. 또 그런 이유도 있겠네요.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그럼요. 아무래도 명절에는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영화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분석 좋네요. 네네. 자, 이번 설 연휴 여러분들의 리모컨 번호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모두 기다리는 시간이죠. 아이돌 스타들을 만나봐야 되는데요. 팩터뷰입니다. 네. 자, 오늘은 팩터뷰에서 정말 제대로 귀호강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밴드입니다. 아이돌 밴드. 이 밴드들로 팬들의 심장을 저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요. W24 바로 만나보시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 때문에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엄마 왔어요? 소리 질러주세요. 자, 이들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요 24시간이 모자라 WTF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너에겐 항상 남자들이 많아. 관심 없는 척 모른 척 해봐도 꼼짝없이 말 못한 이유는 말야 소심해서 그래 소심해서 그래. 이번 저희 앨범 타이틀곡 소심해는 소심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마음을 잘 표현 못해서 약간 되게 트러블이 찌질하게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다 했어요. 네. 이해했는걸요? 저희 5 멤버가 다 소심한 면이 조금 있어서 그런 매력을 잘 보여주는 곡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지원 씨가 보기에는 멤버 중에 누가 제일 소심해요? 이미 준비한 거 하나, 둘, 셋. 자, W24가 대범하게 변신할 수 있도록 미션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심해 파트 바꾸기입니다. 연습 파트요? 아직 피지 마세요. 피지 마세요. 네. 서로의 파트를 바꾸는 거예요. 네, 연주. B 마이너 7, C 샵 7, F 샵 마이너 7. C 샵 7, F 샵 마이너.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리더부터 인사를 좀 해볼게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자, 우리 리더 종길 씨 인사 한번 해주시죠. 잘생겼다. 종길이 형 좀 말라졌네.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W24입니다. 멤버들 중에 가장 좀 말을 안 듣는 멤버. 동갑 친구 호원이가. 호원이 한마디 하세요. 네, 리더로서. 호원아. 네, 리더님. 야자 타임인가요? 지금. 정신 차려봐. 지원아, 똑바로 해. 감사합니다. 본인이 언제 제일 멋있어요? 저는 제가 또 그 운동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운동하고 그 샤워실 딱 들어가가지고 네. 어쩐지 오늘 종길 씨가 복근을 공개해준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제 호원 씨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원 씨 인사해 주시죠. 올라. 저 정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호원 씨는 고향이 어디죠? 저 칠레에서 칠레산이에요. 오늘 칠레산이요. 칠레산 호원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스페인어로 인사말을 준비했어요. 네, 그렇죠. Hola chiquitos. Mi nombre es Juan. 네. Gracias.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언어가 다양하게 되니까 저는 스페니쉬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그 잉글리쉬가 제일 편하거든요. 네네. 한국말 조금 아직. 어설프죠. 네네. 그렇죠. 다양한 해외 팬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영어로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Yo, what's up, guys? Yo, I'm Juan. I love guys. 오케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데. 이상하다. 자, 이번에는 건방과 너무 잘 어울리는 분이 왔어요. 우리 아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똑같아. 비슷했어. 네, 안녕. 네. 네, 안녕하세요. 건반을 치고 있는 박하늘이라고 합니다. 네. 아론 씨가 이번에 영어를 공부했죠. Hello to all of our fans around the world. We are W24 and here we are Infecting Star and we are very happy to be here. Thank you. 아론 영어 그렇네요. 열심히 했구나. 본인 스스로가 어떤 매력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매력을 갖고 있다니. 네. 다음은 지원으로 갑니다. 막둥. 이거지. 자, 우리 이거지. 막내 지원이 가세요. 안녕하세요. WTV에서 막내를 맡고 있고 그래서 치고 있는 박지원입니다. 네. 지원이 되게 힙해졌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멋있다. 이 정도 가지고. 본인이 언제 제일 건방지다고 생각해요? 바로 지금입니다.
저번에 지원이가 네. 까마귀를 보여줬잖아요. 네네네. 까마귀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아니 저는 무조건 볼 생각이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중요한 게 있죠. 세장 안에서 보여줬어요.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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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서. 아. 한번 볼게요. 우리 막둥이가 또 개인기가 하나 더 생겼다. 진짜요? 뭐가요? 리더가 역할이 크네요. 막둥이가 네. 대한민국을 강타한 영화가 음악 영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김장훈 선배님의 보헤미안 랩소디 버전입니다. 자 웃어주시고 막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야, 지원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공부했나? 띠라리라레로 띠라리라레로 봐주세요. 뭐야 이거 무슨 마마 Just kill the man. 야, 막구나. 뭔가 항상 여기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항상 희생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최고의 아티스트 윤수가 남았죠. 안녕하세요. 더블트리플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김수라고 합니다. 고생이 많이 되셨어요. 어디 막 불편해요? 감정이 좀 예민한 상태여가지고 네네네. 감정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아 요즘 또 곡 쓰는데 너무 좀 진짜로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여기 오니까 조금 리프레시 되는 것 같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리플렛이요? 리플렛? 우리 팀의 파트 바꿔 부르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각자의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종계 씨부터. 지금 왔어요? 기가 막히네요. 왼손은 안 써요. 왼손은 안 써요. 왼손은 거들뿐이군요. 스킬입니다 스킬. WD24의 파트 바꿔 부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저기요. 리더 카운트. 아 알겠습니다. 리더가 어떻게?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있었는지 몰라 걱정 가득한 내 성적인 내 태도 사람들이 날 비명이는 말이야 소심해서 그냥 소심해서 그래 가끔씩은 내가 문제인 것 같지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 너도 가끔씩은 나보다 먼저 다가와주면 안 되게 소심해 난 그래 소심해 한심해 보여도 어쩔 수 없지 않니 소심해 난 그래 소심해 I know I'm a lonely boy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팩트 인사를 시청한 여러분, 온갖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파트 바꿔 부르기 코너입니다. 오늘 팩트 인사 시청자분을 위해서 또 하나의 선물을 좀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커버곡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커버곡이에요? 아기상어라는 노래인데요. 남미 버전으로 네, 준비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부론 베베 뚜루뚜루 티부론 베베 뚜루뚜루 티부론 베베 뚜루뚜루 베베 뚜루뚜루
살보시아 뚜뚜루루뚜루 살보시아 뚜뚜루루뚜루 살보시아 뚜뚜루루뚜루 살보시아 세아까보 뚜뚜루루뚜루 세아까보 뚜뚜루루뚜루 세아까보 뚜뚜루루뚜루 세아까보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어. 아기상어 이거를 W24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 수가 있나 해서 정말 급작스럽게 한번. 그럼 네. 우리 그 이름을 좀 바꿔서 해볼까요? 어떻게요? 아까 이름 바꾸기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되어서. 네,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 버전으로. 좋아요. 뭐든 해봐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요? 아론상어 뚜루루뚜루 아론상어 뚜루루뚜루 아론상어 뚜루루뚜루 아론 지원상어 뚜루루뚜루 지원상어 뚜루루뚜루 지원상어 뚜루루뚜루 지원 호원상어 올라 치키타스 서머스 뚜루뚜루 올라 시야 뚜루뚜루 오예 종길상어 후후후후 종길상어 후후후후 종길상어 후후후 이거지 우리 뚜뚜루뚜루 W24 감사합니다. 참 시간이 빨라요, 그렇죠? 오늘 마실 시간이 됐습니다. 팩트인스타와 함께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작년 5월에 팩트인스타 오고 마실수합니다. 오늘은 종길도 팩트인스타에서 오늘 또 이렇다고 하는데요. 또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하고 가서 너무 기분이 좋고 2019년도 이 팩트인스타 덕분에 잘 포문을 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19년도에도 저희 잘 지켜봐 주세요. 너가 없는 날 lonely twist 혼자 난리 부르스 진짜 주인공은 너 지금은 어디 없나요 나 이제 내려갈래요 아직 내게 오지 않는 너는 유유 나는 몰라 노래할래 만약 yeah 머리 향한 나만의 애타는 멜로디 상큼한 느낌. 어허. 아우, 아기상어를 어떻게 저렇게 스페니쉬로 하죠? 아니 저 정도면 저기 뭐 스필버그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스요? 예. 바다나 물어야겠는데요. 조스요? 네네. 아, 네. 아, 너무 잘 봤습니다. 느낌이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어떤 그 씨앗 같은 느낌 있죠. 예, 곧 이제 만개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네. 네. 오늘따라 진짜 즐거운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방송이 유독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네, 12분의 1이 지났어요. 벌써. 아, 예, 그러니까요. 어찌저찌 하면 이제 봄 되는 거예요. 예. 자, 명절에 귀경길 힘들다고 뭐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모님 얼굴, 브라더들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럼요. 예. 네. 네네. 함께 그럼 하시죠. 뭐 얼굴 진짜 한번 보면 힘든 거 싹 사라지죠. 아이, 그럼요. 그렇죠? 예. 자, 팩트인스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고향 잘 다녀오시고요. 혹시 이번에 고향 못 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소개해드린 특선 영화들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야, 그걸 뭘 봐 이러면서 본다? 8시 55분이지? S. 시간 맞춰서. 자, 그리고 명절에 TV만 보는 거 이제 뭐 지루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팩트 인스타 유튜브 채널에도 아이고. 이제 뭐 볼거리가 되게 그럼요. 많이 있거든요. 예. 보신 김에 구독, I like it, 좋아요. 요거 꾹꾹 눌러주세요. 예. 자, 저희는 떡국 챙겨 먹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으로 가면 떡국. 예. 건강한 설 명절 보내십시오. 언제나 그랬듯이 불구맨 연애하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름 뭐야 큐트 몇 살이야 메신저 아이디 궁금해 미쳐
내게만 몰래